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은 과학이 참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20년 뒤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심지어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10억 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몇 억 년이나 먼 미래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예술작품, 특히 책이나 영화,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문학이나 게임 속의 공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토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10분을 잠시만 빌려주세요. 이제부터 함께 먼 미래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붉은 태양. 5억에서 10억 년 후의 지구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점은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이는 태양의 항성 진화에 의한 것입니다. 태양은 시간이 지나며 완전히 타버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중심부에서 헬륨을 태우기 시작할 텐데요. 결국 해는 팽창하고 붉은 거성으로 바뀌는데 10억 년쯤에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불구스름한 오렌지색이 되기는 하겠지만 반면에 별이 팽창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무려 40도까지 오를 겁니다. 사계절이 그때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악화된 온실효과로 인해 사계절이 없어지고 지구 표면상의 온도 분포가 균일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자리를 만드는 별은 고유 운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크게 바뀌며 우리 눈에 비치는 모양도 변화합니다. 그 외에 하늘을 보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달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겁니다. 달은 서서히 지구에서 멀어집니다. 이 행성이 태어났을 당시엔 달이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밤하늘에 뜬 달은 굉장히 거대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 행성의 온도를 상승시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액체로 된 핵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지구형 행성 중에서 가장 안정된 자기장을 가지고 판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유일한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약 6억 년 뒤 달은 지구에서 완전히 멀어지며 월식이 사라지고 고리 모양밖에 볼 수 없게 될 것인데요. 그 후에 달에게 찾아올 운명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할지 아니면 먼 곳에서 지구의 위성으로 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밤하늘의 달이 작아져서 아주 흐릿해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간단한 지리학. 지구의 판이 떠돌아다니다가 대륙으로 모이고 또 틀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입니다. 거기에 호주와 남극 대륙,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약 2억 5천만 년에서 3억 년 후 처음 대륙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과학자는 이를 판게아 울티마 대륙, 마지막 판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판게아 울티마 대륙이 형성된 직후 판의 움직임은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년 후에도 우리는 하나뿐인 대륙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판의 움직임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원인으로 멈추게 됩니다. 지금 멘틀과 지각 사이에서는 물질 교환의 일종인 탄산염, 규산염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사량의 증가가 이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바다를 증발시킵니다. 그 결과 공기는 건조하고 바위는 더 단단해지며 바다는 좁아집니다. 약 6억 년 후에는 지진 활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10억 년 후에 지구상에서 한 개의 거대한 대륙으로 작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구 표면의 바다는 약 50에서 60%밖에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지진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사라지는 대지.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판게아 울티마에는 어떤 새로운 생물이 서식하게 될까요? 진화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며 오래된 지구가 가진 다양한 생물권은 여러 생물학자들에게 많은 학술 서적을 쓰게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숲은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요. 10억 년 후엔 생명의 징후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라비틀어진 사막만을 보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 시작은 판 움직임의 정지입니다. 멘틀이 굳어지며 판 사이의 이음매가 헐거워지면 화산 폭발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화산은 용암과 재뿐만 아니라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숨을 내쉴 때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주요 발생원은 바로 지구 지각의 지구 물리학적 과정에 의한 것입니다. 어쨌든 광합성이 사라지며 산소 수준이 감소한다면 식물, 그리고 다음으로 동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6에서 7억 년 이후부터는 완전한 멸종 단계로 이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죽음은 동물 환경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생태 피라미드를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산소는 비단 호흡의 원천만이 아닙니다. 오존층을 형성하여 우리 행성을 뜨거운 햇살로부터 지켜주죠. 산소가 없어진다면 방사선량이 증가하고 극한의 굶주림을 견디며 살아남은 진핵생물종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바로 돌연변이와 악성 종양의 이상 증가 현상입니다. 모든 장수종은 결국 멸종할 것입니다. 곤충과 설치류가 살아남더라도 그들의 먹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북극과 남극 바다에서 생명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방사선 레벨이 올라가면 생존 가능한 목숨의 운명도 다시 정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단순한 원핵 생물만이 지구 표면에 남을 것입니다. 태양이 커져서 우리 행성의 생명을 완전히 꺼뜨리기 전까지는 이것이 수십억 년간 계속될 것이라 합니다.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의를 입고 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건 일단 농담이고요. 10억 년이 아니더라도 1000년 후조차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 우리 삶의 터전이었던 지구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요. 태양계의 행성을 테라포밍, 즉 개조할 시간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태양이 우리 대신 테라포밍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팽창하면서 화성을 적당하게 따뜻한 온도로 만들어주고 거기다 행성의 위성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죠. 비록 이런 일이 터무니없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과 이 은하계의 다른 별을 조사하기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번 태어난 이상 인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슬프고 이기적일 수 있지만 지금 지구상에 사는 세대들이 이로 인해 걱정해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가끔은 몇 억 년 후의 인류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한 10분 정도만 말이죠. 이제 저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가야겠네요.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이런 문제들은 코웃음 치며 넘겼겠죠? 이 아이들은 오늘만을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가끔은 고양이의 삶을 본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그럼 여러분,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